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달 OCI 군산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또 같은 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2년 사이에 발생한 세 번째 누출 사고입니다. 거듭되는 누출 사고에 공장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희뿌연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오릅니다. 지난달 24일 OCI 군산 공장에서 독성 물질인 사염화 교소가 누출된 지 한 달도 안 돼 또 같은 물질이 새어나왔습니다. 2년 사이 같은 사고만 벌써 세 번째. 주민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공장 측의 즉각적인 해명이 없다 보니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피해 주민이 근처에 다 이렇게 장사도 하고 주택에서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신데 아무런 조치도 없으면 너무 불안하죠, 저희로서는. 공장 측은 배관과 밸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세정을 하려고 밸브를 분리해가지고 1층으로 내려놨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이제 다량의 비가 내렸어요, 오전에. 그래서 그 배관을 밀봉을 해놨는데 그 밀봉된 곳으로 빗물이 스며들어가가지고 흰 연기가 났습니다. 밸브 균열로 발생한 지난 사고와는 달리 설비 점검을 위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겁니다. 누출량도 적고 신속하게 대응해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져 배관 청소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캡을 세우는 거지, 플라스틱 같은 걸로 양측 배관에. 그리고 비닐을 한번 더 포장을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선토록 저희가 지도를 했어요, 현직 지도를. 2년 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공장 측의 약속이 공연불에 그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근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뇌출혈로 숨진 것을 두고 교정시설의 의료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평소 의료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같은 사고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군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백모 씨가 출소 넉 달을 남기고 뇌출혈로 숨지자 응급 환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냥 혈압 체크하고 혈압 확인하고 혈압 강화제를 준 거.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백 씨가 쓰러졌던 이른 새벽, 의사는 없었습니다. 당직을 서는 의료과 직원은 엄밀히 따지면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의사가 빈틈없이 재소자를 돌보는 체계는 아닌 셈입니다. 일반 사회병원처럼 예컨대 당직 의사 체제로 24시간 상시 가동될 만큼 의료진이 확보 안 돼갖고 그건 좀 약간 아직까지는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료 조치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건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군산교도소의 경우 2명의 의사가 재소자 전체를 담당하는데 의사 1명당 재소자 480명 꼴입니다. 전주교도소와 정읍교도소도 의사 1명당 돌봐야 할 수감자는 각각 700명과 550명 수준으로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중분야 혼자서 다 의료과장 역할을 하면서 책임지는 데도 꽤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생겨가지고 또 처치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재소자에게 닥친 응급 상황을 꼼꼼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의료진 확충을 시작으로 교정시설 의료체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 도로가 물에 잠기면 무엇보다 차량 진입을 막는 게 우선일 텐데요. 이런 재해 예방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운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앞유리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흙탕물이 차량을 덮칩니다. 평소처럼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차가 물에 잠긴 겁니다. 저 차가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가니까 저는 무서워서 핸들막 붙잡고 있었죠. 수압으로 인해서 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창문 사이로 빠져나와갖고 딱 보니까 물이 가슴까지 차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한마디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물에 잠겼지만 차량 진입을 막는 사람도 시설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 씨의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입니다.
이날만 이곳에서 2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지만 상습 침수 지역이니 주의하라는 안내 표지판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차량 엔진까지 못 쓰게 돼 홍 씨는 수리비로만 1,300만 원을 썼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저 밑에서 물이 역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폭우가 오면 물이 이렇게 쌓여서 차에 출입을 못해요. 임실군은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라바콘 2개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출동해서 배수 처리하고 차량 진입 못하게 차단하고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 차량 진입부터 막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켜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운전자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를 폐교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수 대상자가 제출한 대학 정상화 계획서를 믿을 수 없다는 건데요. 폐교를 막기 위해선 이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내린 결론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횡령한 330억 원의 교비 완납이 정상화의 전제 조건인데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정상화 계획서가 대학 정상화가 아닌 의대 정상화 방안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 안건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주 공식 발표하려다 서남대 구성원 반발에 밀려 철회했습니다. 330억 원이 들어와야지만 학교가 정상화되는데 그게 안 들어왔다는 조건, 그리고 의과대학이 불이익이 받았다는 조건, 그래서 앞으로는 회생 불가하기 때문에 폐교 조치를 시켜야 된다는. 교육부의 기류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서남대 구성원과 남원 시의원 등 3명은 교육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남원은 물론 도단위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서남대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전북교육의 큰 자산이다. 전북만이 아닌 인근 산청, 함양, 곡성, 구례 등 지리산권 중심에 있는 교육의 산실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최근 취임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역 정치권 관계자를 만나 범도민적으로 서남대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서남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대구 외대와 한중대도 폐쇄 명령을 내려 서남대 폐쇄를 막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전북 출신이 임명되면서 그동안의 전북과의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새 청장이 취임했지만 개발청의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산업단지 석탄재 매립과 해상풍력 사업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송하진 도지사가 이병국 전 청장의 경질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남원 출신인 이철우 신임 청장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와의 갈등을 풀고 새만금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철우 청장은 전라북도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의 방향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만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 주체 그리고 저희들 같이 잘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대선을 핑계로 중단한 청사의 새만금 이전 작업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으로 여건이 바뀌었다며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당초에 약속드렸던 부분을 검토를 하되 변화된 여건도 고려를 해서 하여튼 조만간 그건. 기관장이 바뀌었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라북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새만금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합니다. 익산 지역의 백제유산을 돌아보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가 운영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에서 오는 26일부터 시내버스 환승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탑승객들은 1시간 이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부안군과 국제로터리 3670 지구 부안지역 4개 클럽이 다문화 가족 9세대 35명에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항공권을 전달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시집을 와 자녀와 함께 고향 방문을 앞둔 결혼 이주 여성들은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고향의 식구들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부안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해마다 여름철 식순환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고군산 군도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군산시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문여도, 선유도, 장자도에 광역상수도를 임시 개통하고 나머지 공사가 끝나는 10월부터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익산 백제 유적지를 연계한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합니다. 운행 도선은 미륵사지와 왕궁유적, 보석박물관과 익산 쌍릉으로 금토일 사흘간 하루에 7차례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새만금 사업은 국정과제 아래 실천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새만금 사업은 78번째 주제인 국가균형발전 부문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매립하고 국제공항과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을 조기에 구축한다는 내용의 실천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는 이 밖에 혁신도시별 클러스터 육성과 조선사업 활력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균형 발전을 꾀하는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정작 소외 지역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북의 지특 예산은 9,318억 원으로 잘 사는 지역인 경북의 1조 7천억 원, 경남의 1조 1천억 원보다 크게 낮았고 최근 8년간 예산 증가율도 5.1%에 그쳐 전국 평균치 21%를 밑돌았습니다. 또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이 9년째 10조 원에 묶여 정부의 균형 발전이 말뿐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가 거의 마무리된 가운데 지금까지 전북 출신은 17명이 선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관급의 경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2명이 지명됐고 차관급은 신보균 행정자치부 차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8명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장관급인 수석비서관의 1명, 차관급인 비서관의 6명 등 모두 7명이 선임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아르메니아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송하진 도지사 등 전라북도 방문단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아르메니아를 방문해 세계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농업과 교육, 관광 분야에서의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구속된 가운데 다른 교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안여고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펼친 결과 구속된 체육교사 외에도 교사 2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성추행 등 비위 의혹이 나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 2명 중 1명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전주와 순창 등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를 비롯해 32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일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